자, 그래서 19년과 20년을 비교해 보면 19년의 강 저수량은 상당히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쭉 가다가 장마가 되기 전에 내려왔다가 다시 비가 오면서 약간 채워졌다가 마지막 9월 달에 조금 더 채워서 이제 뭐 한 60% 정도를 유지하면서 다음 해에 넘긴 걸 알 수 있어요. 2020년은 처음에 물을 좀 많았어요. 잘 모아뒀다가 19년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비가 왔습니다. 왕창 왔어요. 그래서 좀 모았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모은 셈이죠. 그러다가 비가 갑자기 더 많이 옵니다. 예년 같으면 뭐 최대가 한 300, 400 밖에 안 되는데 유입량이 2020년에는 갑자기 한 500 정도 났어요. 그때 물을 비웠더라면 한 50 정도로 비웠더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 오고 말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평상시랑 달리 평상시에 보통 한 뭐 300, 500 정도 왔으면 지금 이렇게 뭐 한 70, 80 정도 되고 말았을 텐데 갑자기 많이 오는 바람에 그걸 미리 예측 못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돌아보면 조금 더 일찍 예측했더라면 초반에 더 물을 좀 더 많이 빼고 그 다음에 이때쯤에서 물이 좀 왔을 때 좀 많이 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확 많이 와버렸어요. 비가 평상시랑 달리 거의 뭐 한 2000, 19년도에는 많아봐야 400을 못 넘기는데 2020년에는 2000까지 와버리는 바람에 이 물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돌아보면 미리 빼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게 사실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고심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때 이제 방류량을 왕창 늘립니다. 그래서 2020년 방류량이 이 초록색이죠. 그때 왕창 따라서 늘리는 거죠. 거의 100%까지 차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는 비도 온 데다가 방류량까지 늘어나니까 아래쪽에는 조금 수재가 발생할 수 있었겠죠. 하여튼 이런 뭐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어제까지인데 이 정도까지 70 정도까지 낮췄어요. 또 한 번 비가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이게 넘치겠죠. 그래서 빨리 내리는 게 좋으냐 아니냐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 2019년처럼 이렇게 비가 와주면 이게 좋겠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지금 8월 달이고 아직까지는 비가 더 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낮춰서 방수량을 좀 늘려서 쭉 여기까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방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이 댐 하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섬진강 댐 상류와 하류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고 다른 댐들과의 관계, 일기예보, 뭐 산사태,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방류를 얼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문가들이 많이 고민하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냥 데이터만 보고서 살짝 말하는 거라 뭐라 정확한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조금 도움을 드린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때 실제에 계신 공무원 분들, 실제에 계신 그 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데이터를 잘 다루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똑같은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한 4시간, 5시간 걸려서 겨우 이 그래프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데이터를 조금 더 빨리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을 잘 이용하면 뭐 10분, 20분이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방대한 지식과 경험들을 대신할 수는 없겠죠.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있는 공무원들과 이 피벗 테이블, 그 데이터, 시각화 이런 것들을 강의를 꾸준히 몇 년 동안 하게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방대하고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시간을 절약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그분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공무원 아닌 분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식당에 있는 어떤 종업원,
수십 명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주방장 한 명도 수십 명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행동 한 명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특히 공무원 계신 분들은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약간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를 피벗 테이블로, 이제 엑셀에서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이 파워포인트에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보고서를 쓴다든지, 그럴 때는 파워포인트 보여주고, 또 보고서는 또 아래 한글로 쓰니까 아래 한글로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넣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파워포인트에 넣는 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슬라이드에서 이제 만약에 이걸 여기다 넣는다 그러면 미리 이 틀을 좀 고정해야 돼요. 틀을 고정할 때 여기서 고정하는 게 아니고 꼭 마스터에서 고정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파워포인트 활력이 많지만 첫 슬라이드를 만들 때 초반기에 마스터를 많이 건드려 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스터에서. 이 같은 경우는 제목을 저는 좀 더 위쪽에 바짝 붙여 쓰는 걸 좋아하고, 그래프도 좀 꽉 차게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래프를 그려놓고 차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꽉 채워두는 게 더 좋습니다. 윈도우에다 치고 마스터를 닫고 나서 이 엑셀에 있는 이 그래프를 컨트롤 C 해서 이제 파워포인트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넣을 때 몇 가지 방식이 있죠. 그래서 연결하여 넣는 방식이 있고, 연결하여 대상 테마 사용하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편집은 가급적 이 파워포인트에서 하시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글자 숫자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이 너무 작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키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엑셀에서 잘 했다가 파워포인트 갖고 가면 이게 저 파워포인트에서는 이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엑셀에서 작업한 걸 그림으로 갖다 붙이든지 몇 가지 옵션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지를 다 설명드렸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글자도 약간 키울게요. 이것도 여기 두니까 너무 그래프가 좀 좁아 보이죠. 아래쪽에 넣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에 가서 범례를 아래쪽에다 넣을게요. 네, 파워포인트에 가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가보면 파워포인트 아직도 이 범례가 이렇게 있네요. 연결한 건데 차트 디자인에서 역시 여기에서도 범례를 아래쪽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2019년과 2020년이죠. 이 둘 사이를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2017년과 18년을 비교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또 이거를 요소 서식에서 보도축으로 해야겠죠. 강수량을, 이것도 저수량이죠. 보도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수량이 2017년과 18년은 둘 다 물이 좀 작았어요. 비도 900, 1000이었죠. 아까. 그럼 요거를 다시 컨트롤 C 한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이걸로 가져가려고 하는 순간 보시면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 20년이었는데 이게 2019년, 20년 자료가 아니에요. 2017년, 18년 자료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 만들어 넣을 때 우리가 이거를 붙여 넣을 때 연결해 붙여 넣기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가 2017, 18년 바뀌게 되면 파워포인트에서도 2017, 18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중에도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트릭을 말씀드렸죠. Z 해서 이제 언두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20년께 나타나겠죠. 이제 이게 아까 원래 차트였잖아요. 그럼 다시 파워포인트 가볼게요.
아직도 반영이 안 됐네요. 아, 됐습니다.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이 보도축이 반영이 이쪽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하여 붙여넣기가 완벽하게 연결하여 붙여넣기가 안 된 거죠. 지우겠습니다. 다시 차트를 지우고, 그러면 이 차트를 이제 갖다 붙여 넣겠습니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붙여 넣을 때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요. 이게 2019년 2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수정합니다. 보셨듯이 파워포인트에서 수정하신 걸 제가 추천드려요. 그럼 글자 크기가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엑셀이랑 추천한 다음에 조절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 하나 더 만들어 넣을 때 여기에서 그림으로 만들어 넣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림으로 만들어 넣는 것도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넣게 되면 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편집도 안 되고 변동도 안 돼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파워포인트 넣은 다음에 다시 아래 한글에 넣을 일이 가끔 있어요. 보고서는 아래 한글 넣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또 이 아래 한글에 넣을 때 이 그림 파일을 만들어 놓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MS 워드 넣을 때는 MS 워드에서 이 그래프가 또 편집이 되는데 이 아래 한글에서는 엑셀 그래프가 편집이 조금 불완전해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는 걸 더 추천드리고, 역시 그래프도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그래프 남겨둔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그래프로 남겨두는 거죠. 이것처럼. 이건 이제 그래프예요. 이제는. 이거는 편집이 되는 겁니다. 글자 크게 하고 좁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림이고, 이건 그래프고.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거는 보관용으로 할 때는 이렇게 적절히 여러 형태로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17, 18을 이렇게 넣게 되면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도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17, 18이에요. 19, 20이 아니고 17, 18이죠. 그럼 다시 이것을 복사해서 새로운 슬라이드에다가 하나는 그림으로 넣고요. 또 하나는 차트로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목이 2017, 18년이 되겠죠. 이거는 19, 20년이 되고요. 자, 그러면 2019, 20년들 그래프가 그림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차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도 18년도도 그림으로 하나 되어 있고, 차트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파워포인트와 엑셀과 연결을 끊어주기도 하고, 끊어줬어요. 연결시킨 걸 끊어줘서 그래프로 그렸고, 또 MS 워드로 옮기든지, 아래 한글로 옮기든지 간에 뭐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줬고, 동시에 이렇게 한번 만들 때 이 글자 크기를 수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카피하게 되면 글자 크기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알고 보시면 되게 쉬운 건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이. 엑셀에 있는 그래프를 쉽게 바꿔서 복제해서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실 때의 어떤 테크닉 같은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보고서를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즉 2017, 18, 19, 16, 15 그래프를 계속 비교한다고 할 때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틀을 만들어 놓고 비교하기 좋도록 만드는 거죠. 피벗 테이블과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넘나들면서 이런 것도 좀 익숙해지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요, 예를 들면 17년도 같은 경우, 18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죠. 물 양이 있고 그걸 이제 저장했다가 올렸다가 하는 건데 1년 중에 보면 비가 많이 왔다가 적게 왔다가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연도별로도 아주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7, 18년 이제 그래프가 엑셀에서 자동 설정돼 가지고 1000이 최대거든요. 근데 여기는 2500이 최대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7, 18과 19, 20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0년도 올해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집중돼서 많이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년에 뭐 2배 이상인 거죠. 2017, 18년도는 보자. 이 빨간색이 뭐였죠? 이게 2017년 유입량이죠. 2017 유입량은 최대가 200이에요. 근데 2018년 유입량은 최대가 900이에요. 이것마다 200, 900이죠? 18년은. 그 다음에 2019년은 빨간색이 다시 또 한 300 정도 됐죠? 그 다음에 2020년도는 2000이에요. 그러니까 1년 중에도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때와 아주 적게 오는 때가 있고 연도별로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해는 아주 많고 어떤 해는 아주 적다는 거죠. 그러니 이 물이 너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수자원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보와 댐을 곳곳에 많이 만들어 두지 않으면 홍수 났다가 뭐 물난리 났다가 가물었다가 이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자연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도밖에 안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 관리를 잘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게 아니라 물 관리를 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데이터를 통해서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이런 논리들을 이렇게 보여주려면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잘 그리고 또 쉽게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피벗 테이블을 잘 활용할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비가 얼마나 들쑥날쑥한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아까 말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들이 또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럼 이 아까 만들었던 거에서 이 총 방류량과 댐에서 만든 거니까 방류량과 저수율 이런 거 빼고 실제 강으로 들어오는 물이 얼마나 해마다 다른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필터를 없애면 이렇게 다 보이죠. 좀 더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때 한번 이게 들쑥날쑥하게 되면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최대값인 2000에 만들어뒀어요. 이거를 픽스해줘야 연도가 바뀌더라도 일정하게 이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이 상태에서 한번 연도를 2006년도를 보겠습니다. 2006년도는 맥시멈이 600이에요. 1년 중에 비가 강으로 들어오는 때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06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좀 전에 2006년도는 7월 달에 집중되는데 2007년도에는 이 8월 말부터 해서 9월 달에 있네요. 늦장마가 생긴 거죠. 2008년도는 전체적으로 거의 유입이 안 됐습니다. 이제 물이 아주 부족했던 거죠. 가물었던 거죠. 2009년도는 역시 7월 달에 집중되었습니다. 집중해서 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8월 달에 집중이 됐고 아주 물벼락이 왔네요. 1200 정도로 왔습니다. 최대인 경우는. 2011년도인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7월달, 8월달에 집중해서 하루 만에 왕창 온 때가 있었습니다. 1600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이때도 매우 긴박했을 겁니다. 댐에서 물이 갑자기 늘어나고 미리 물을 빼뒀더라면 좋았을 텐데 물을 안 빼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긴박했겠죠.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7월달에 많이 오고 늦장마가 또 왔습니다. 2013년도도 이때는 특히 올 때 확 오고 안 올 때는 확 안 오고 뭐 이런 식이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가 진짜 예측이 불안해요. 어쨌든 6, 7, 8월 달에 많이 온다는 건 맞는데 어떤 해는 왕창 오고 어떤 해는 왕창 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가 한 8배. 2015년 엄청 가물었어요. 진짜 비가 가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도 근데 2015 5년 전이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막 대통령이 나가서 물 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기억이 정확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댐이 많고 지수가 잘 돼 있어서 아마 잘 견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2016년도에는 역시 이때는 독특했네요. 연중 고루고루 왔고 장마 때도 장마가 아니었어요. 이때도 역시 가물었겠네요.
물을 많이 받아뒀다가 이 장마가 올 줄 알고 여기다가 물을 팍 빼뒀으면 나중에 2016년 아주 골치 아팠겠죠. 바짝바짝 말랐을 것 같고 녹조 같은 게 많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5, 2016 녹조 많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2017년도는 역시 엄청 가물었네요. 2016, 15, 16, 17은 매우 가물었습니다. 2018년도에 일단은 보통 때랑 비슷하게 왔고 600, 800 정도 왔고요. 2019도 되게 가물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몇 년간은 되게 가물다가 2020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확 뛰어서 2층까지 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온 거죠. 이 뒤쪽은 아직 없고요. 2019년도랑 같이 비교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 한 2015년도까지 Shift를 누르고 이거를 눌러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최근 몇 년간을 같이 보게 되면요, 확실히 2020년도가 물이 엄청 많았습니다. 딴 해는 최근 계속 가물었고요. 그래서 이상 기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연중 변동폭이 너무 크고, 그리고 연간 변동도 너무 크고, 어떤 해는 아주 가물고 어떤 해는 많이 오고, 그러니 물난리가 났다가 가뭄이 났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 관리를 치수를 잘하기 위해서 버퍼라고 해야 되죠. 프린트에도 버퍼가 있고 컴퓨터 할 때도 버퍼가 있듯이 이 물 할 때도 이 버퍼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만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누른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알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밤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있다 그러면 그 영상만 모아서 블로그나 개인 노트에 또 카카오톡에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친구분, 동료분에게 도움이 되실 영상은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이 워낙 주제가 다양하고 잡다한 것이라 괜히 구독했다가 쓸데없는 영상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뺏고 싶지 않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만 올리고 싶은데 괜히 구독했다가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네요. 도움이 되는 영상만 따로 모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대부분 제목에 영상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 제목을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쁘고 감사합니다.